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28평 아파트. 매일 아침 6시 창가에서 첫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박순자 씨, 올해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이 모두 독립한 후 박순자 씨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자식들하고 같이 사시지 그래요. 그럴 때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혼자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진짜 혼자의 의미를 모를 거예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순자 씨가 깨달은 것은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혼자라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혹은 혼자인 가족이나 친구를 걱정하고 있다면, 오늘 순자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선물인지, 혼자여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혼자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른의 순자 씨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여서 고맙다고 말하는 순자 씨의 하루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순자 씨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됩니다. 예전엔 가족들 아침 준비로 분주했는데 이제는 창가에 앉아 첫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시죠. 젊었을 땐 늘 누군가 곁에 있었어요. 남편, 두 아들, 며느리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빴죠. 순자 씨는 40년 동안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었죠. 집에 오면 가족들 저녁 차리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제 속은 더 복잡해졌고 어느 순간부턴 제 마음속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하지만 혼자가 된 지금은 다릅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와 고추를 보며 작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오늘도 잘 자랐네. 고마워.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시는데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소설들을 하나씩 읽어나가고 계시죠. 박완서의 나목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를 읽으며 웃기도 합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고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에서도 평화가 피어나요. 그건 고요함이 주는 선물이자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순자 씨의 찻잔은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선물해 주신 도자기 찻잔입니다. 예전엔 손님용으로만 써왔는데 이제는 매일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계시죠. 순자 씨의 냉장고 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가족 4명분의 반찬들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순자 씨가 좋아하는 것들만 들어있어요. 배추김치 대신 열무김치, 생선조림 대신 두부조림. 혼자가 되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줄어들어요.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춰야 할 시간도 없어요. 순자 씨는 요즘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먹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신 오후 3시쯤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드십니다. 예전 같으면 끼니를 제대로 안 차려 먹으면 어떡하냐고 잔소리를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죠. 저녁 8시 순자 씨는 TV조선 미스트롯을 보며 따라 부르기도 하고 9시에는 유튜브를 찾아보며 혼자 웃고 울기도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뉴스만 봤는데 이제는 순자 씨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밤늦게까지 책을 봐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조명을 켜두고 새벽 2시까지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읽다가 잠들기도 해요. 순자 씨는 젊었을 때 시인이 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꿈은 잊고 살았죠. 이제는 도서관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김소월의 시집을 빌려다가 읽으며 50년 전 꿈을 다시 꾸고 있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건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해요. 순자 씨는 요즘 집 앞 슈퍼마켓에 시집을 한 권씩 들고 가십니다. 사장님께서 순자 씨, 시집 읽으세요. 라고 물으면 응. 내가 다시 소녀가 된 것 같아. 라고 웃으며 대답하시죠.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부끄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순자 씨의 휴대폰 전화번호부에는 200여 개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은 10명 정도예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주변에 진짜 얼굴이 보여요. 순자 씨의 가장 친한 친구는 40년 지기 김영희 씨입니다. 영희 씨는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꼭 전화를 주시죠. 순자야? 오늘 뭐 했어? 나는 손자 용돈 주러 갔다가 치킨 얻어먹었어.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순자 씨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친구들과 통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순자 씨 반찬 가게 단골이었던 몇몇 사람들은 가게를 정리한 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서운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하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누가 단지 필요에 따라 다가왔는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순자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윷놀이를 하십니다. 함께하는 5분은 모두 혼자 사시는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친구들이죠. 저는 혼자가 된 후로 오히려 내 사람, 내 감정, 내 삶의 가치가 더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순자 씨의 둘째 아들 민수는 한 달에 2번씩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는 아들이죠. 순자 씨는 이런 아들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고맙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사람은요, 곁에 있을 땐 몰랐던 고마움을 떨어져 있어야 깨닫게 돼요. 순자 씨의 화장대 거울 앞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도 건강하게. 저는 요즘 거울을 자주 봐요. 그리고 웃으며 이렇게 말해요. 수고했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예전엔 늘 남을 챙기느라 제 감정, 제 기분은 뒷전이었는데 이제는 저 자신에게 매일 말을 건네요. 순자 씨는 우울한 날이면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지? 그럴 수도 있어.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반대로 기분 좋은 날에는 오늘 참 예쁘네. 이 기쁨, 오래 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순자 씨는 매일 일기를 쓰고 계신데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해 주신 다이어리입니다. 처음엔 오늘 김치찌개 끓임, 빨래함, 장봄 같은 간단한 기록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세히 적고 있어요. 어제 도서관에서 읽은 소설이 너무 재밌었다. 주인공이 나와 비슷한 나이인데 혼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였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여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순자 씨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힘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힘이 생겼어요. 그건 늦게 찾아온 내 안의 친구였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오래 남는 친구 말이에요. 순자 씨는 가끔 자신에게 선물도 하십니다.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다가 오늘은 내가 너무 수고했으니까 상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드시죠.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 뭔가를 사는 것이 아까웠는데 이제는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순자 씨의 집 베란다에는 계절마다 다른 화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봄에는 제라늄, 여름에는 맨드라미,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시클라멘. 봄에는 꽃이 예뻐서 나가고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좋아 창문을 열어요. 가을엔 시집 한 권 펼치고 겨울엔 따뜻한 담요를 덮고 앉아 생각에 잠기죠. 순자 씨는 매년 4월이 되면 근처 어린이 대공원에 벚꽃을 보러 갑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이제는 혼자 가시죠.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세요. 혼자 가니까 더 천천히 볼 수 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한참 바라보고 벤치에 앉아서 떨어진 꽃잎을 주워서 책갈피로 만들기도 해요. 여름이 되면 순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강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하루의 활력이 생긴다고 하세요. 시끄러운 관계 속에서 놓쳐버렸던 바람의 결과 햇살의 결이 혼자인 나에겐 더 크게 다가와요. 가을이 되면 순자 씨는 단풍 구경을 가십니다. 작년에는 경복궁을 혼자 구경하셨는데 궁궐 안을 천천히 걸으며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 보셨다고 해요. 겨울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순자 씨는 겨울이 되면 뜨개질을 하시는데 손자들 목도리를 떠서 선물하시죠. 뜨개질하면서 TV 드라마를 보는 것이 겨울의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이 내 계절을 혼자서 충분히 음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순자 씨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변화도 느끼신다고 해요. 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지고, 여름에는 활기차게 살고 싶고, 가을에는 차분해지고, 겨울에는 내면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세요. 그 감각은 저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줘요. 그 어떤 교육보다 혼자인 삶이 주는 자연의 수업입니다. 순자 씨에게는 특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매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혼자가 된 후
저는 몇몇 사람들과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첫 번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박정순 씨입니다. 정순 씨도 혼자 사시는데 둘이 만나면 서로의 일상을 진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정순이가 어제 병원에 갔다가 젊은 의사가 친절하게 해줘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기쁨을 나누니까 제 기분도 좋아져요. 두 번째는 도서관에서 만난 김 선생님입니다. 퇴직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순자 씨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물어보시죠. 선생님이 문학을 읽는 건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세 번째는 동네 미용실 사장님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하러 가시는데 3시간 동안 미용실에 앉아 있으면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죠. 사장님이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데도 항상 밝으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정말 밝게 살고 있구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순자 씨는 이런 관계들이 예전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신다고 해요. 억지로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만날 때마다 진심을 나누는 사람들이니까요.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관계는 혼자인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연결이에요. 순자 씨는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최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또래 어르신과도 점점 친해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외로움일 수 있지만 저에겐 공간이고 여유예요. 억지로 함께 있지 않아도 함께 있음이 고마운 사람들, 혼자인 시간이 그런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어요. 순자 씨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혼자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젊을 땐 누구 곁에 기대어 살지만 노년에는 내 두 다리로 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순자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집 앞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늘려나가기 위해서예요. 저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안심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평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자 씨는 요리도 새로 배우고 계세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최근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러기 위해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아야 해요. 그 시간을 사랑할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겨요. 순자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새로운 취미도 찾고 계세요. 최근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붓글씨를 쓰면서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세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걸으며 혼자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쓸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순자 씨는 가끔 혼자 영화관에도 가십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신다고 해요. 순자 씨는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평안함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오늘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일기를 씁니다. 70년을 살아보니 혼자인 시간은 고요하지만 결코 텅 빈 시간이 아니었어요. 순자 씨의 하루는 바쁘지 않지만 충실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니까요. 오히려 가장 나다울 수 있었고 가장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며 가장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순간들이었어요. 순자 씨는 혼자인 시간이 자신에게 준 선물들을 하나씩 세어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자유, 소중한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저는 말해요. 혼자여서 괜찮다고. 아니, 혼자여서 참 고맙다고. 순자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떤 책을 읽을지 생각해보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볼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는 건 버려진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 받은 거죠.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주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행복은 혼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혼자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순자 씨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으시대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혼자여서 외롭지 않았어. 혼자여서 자유로웠어. 혼자여서 고마웠어. 그러면 내일 아침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순자 씨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서 바라본 하늘은 오늘도 넓고 푸릅니다. 그 하늘 아래 혼자인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순자 씨처럼 자신만의 평안함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코 외롭거나 쓸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고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른의 박순자 씨의 이야기가 오늘도 혼자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여서 자유롭고 혼자여서 평화로운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혼자인 이 순간에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저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